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이정열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쉬었다면 이제는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추석 이후의 증시를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연휴 이후에 주목해 보셔야 할 경제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저 이정열 멘토가 이 경제 일표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많겠지만 이 지표들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지표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달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6일, 17일, 18일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이 17일, 18일 동안 한국 시간이죠. 17일, 18일 동안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GDP 나우가 발표가 되면서 GDP의 연준의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BOE하고 BOJ 이거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영국이랑 일본입니다. 그리고 23일에는 9월 20일까지의 수출입이 나오는데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기업들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이 지표들도 굉장히 유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봐야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이 잘 되는지 자동차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실적들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5일에 뭐 GDP 그리고 PCE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될지,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랑 자동차가 수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17일, 18일에 진행될 FOMC 회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요.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19일이 될 겁니다. 19일 새벽이 되면 미국이 금리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건데 이번에 예상을 하고 있는 게 25bp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0.2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70% 이상의 확률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50 베이시스 포인트도 인하를 하는 것들을 뭐 거의 확률이 좀 낮긴 하지만 30% 정도 수준이겠죠. 확률이 낮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가정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경기에 여러 가지 요인을 미칠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의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 세계의 통화량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굉장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가계에 대한 부채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자가 변동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금리 인하가 되면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민감한데 경기 민감 주들 같은 경우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것들이 자본을 더 쉽게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것들이 좋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5.5% 정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0.25%를 이번 9월 18일에 하락을 시킬지 아니면은 0.50을 하락을 시킬지, 이것뿐만 아니라 19일에 그중금리가 결정이 되면서 얼마 정도를 낮추겠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서 함께 점도표까지 발표가 됩니다. 이 점도표라는 건 연준 의원도가 점도표. 자, 점도표라는 것들이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가 몇 년도까지 2024년도요,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26년도 어디까지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리가 난 여기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투표 용지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2025년도에 낮은 부분에 여기 밀집이 되어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도표를 보고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 실질적인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다가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인하시키는 중요한 포인트,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자금의 이동이 결정될 만한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진행이 되면서 달러가 높은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잖아요. 1,400원대에서 지금 1,300원대까지 많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진행이 되면 달러가 더 원달러가 더 낮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러를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민감도를 굉장히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중요한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직후에 바로 발표될 거기 때문에 귀가하시다가 새벽에 올라오시다가 보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앞으로 우리 증시의 우리 경제의 방향성들을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BOE하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지금 엔화로 인해서 엔화가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뭐 철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중국, 일본, 한국. 중국은 저렴하지만 약간의 그 기술력이 떨어지고 일본은 비싸지만 기술력이 최상이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있잖아요. 중국이 제일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성비 저렴하고 그리고 한국이 중간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엔화 한국의 기술력은 좋고 어느 정도 중간 수준에서 저렴한. 근데 이제 환율이 엔화가 떨어지면 일본의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술력이 좋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더 낮은 엔화 가치,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가 줘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그 일본 달러랑 엔화의 지표이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미국을 따라 금리 인하가 아니라 미국과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늦어도 12월에는 금리를 한 차례는 인상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도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원화가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보다 한국의 원화가 좀 더 저렴해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철강, 건설,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월에 일본 엔화가 상승하는 모습들 금리를 인상시키고 엔화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OJ,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 정책에서 금리 여부들, 금리 인상이냐 이 여부들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일본 내부의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렴하면 관광객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의 경기는 좋아지겠지만 수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일본의 특성상 일본의 엔저가 심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기를 이제는 좀 인상을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경제 성장률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결정이 금리를 인상시키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이게 19일에 또 결정이 됩니다. 19일 한국 시간으로 20일이 될 수도 있고 아마 한국 시간으로도 19일 될 수 있을 것 같은 시차가 얼마 차이가 안 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BOJ의 통화정책 회의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BOE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영국인데 영국의 중앙은행 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달러 이전에는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습니다. 영국 쪽.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유로하고 우리가 그렇죠. 유로화가 나오게 되면서 파운드화의 사용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영국의 경기가 굉장한 전 세계에 영향력이 미칩니다. 유럽 전체에도 영향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통화고 실질적으로 달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OE 같은 경우에서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영향을 주면서 우리 원화에도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국의 금리 결정들. 통화정책 회의.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인하시킬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걷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경쟁력을
일본과 비교를 당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수출입 현황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이 관세청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작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9월 21일에 발표됐죠. 9월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가 수출 주요 품목으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수출이 하락했다. 미국에서 얼마 정도 올라갔고 주요 수출 국가가 얼마고 수출 수입 품목은 뭐뭐고 수입 중거 그 주요 국가가 어느 나라 국가들이고 이런 것들이 통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상세하게.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견고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주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수출 품목이 경기가 뭐 침체되니 피크 아웃이니 그러고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우려라고 한다면 우려를 시킬 수가 있고 실제라고 한다면 확정 지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20일까지에 나오는 수출입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OMC 회의하고 BOE 영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고 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수출입도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GDP도 발표가 됩니다. 국내 총생산인데 이게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되겠죠. 이것도 분명히 달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경기가 침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26일 한국 시간으로 26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는 25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9시 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느냐, 좋아지느냐. 지금 요즘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진짜 안 좋은가? 미국이 정말 뭐 GDP가 좋은가? 안 좋은가?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건 26일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9시 반입니다. 이게 이제 근원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건데 PC 가격 지수 개인 소비 지출보다 이 근원이 있고 근원이 아닌 개인 소비 지출이 있잖아요. 코어 PC가 있고 PC가 있는데 이게 PC보다 이 근원이 가격 변동폭이 조금 작은 척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계절에 대한 영향들을 에너지 같은 경우나 식품 이런 쪽은 계절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타잖아요. 근원을 보면은 이 계절에 대한 식품,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제외된 물가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CPI랑 다른 게 이게 CP입니다. CPI랑 다른 게 CPI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만 계산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업주, 고용주, 그리고 정부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의료비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짜 물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의 그 물가를 결정되는 요인들이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유가가 70불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완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나 거주비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개인이 얼마만큼의 소비가 좀 늘어났는가, 소비 지출이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얼마만큼 지출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기 때문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FOMC하고 BOJ 그리고 한국의 수출입 현황 이런 것들을 유시해서 FOMC, BOJ 그리고 한국의 수출입 이런 딱 세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연휴 이후에 이런 것들을 또 차근차근 지표들이 나오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대여에 오셔가지고 영상 계속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